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째 되는 날이었죠. 제주로 수학여행을 오던 단원고 학생들은 제주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참변을 당했는데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했던 제주에서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장우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놀이터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 쓰고 그린 시와 그림이 담겼습니다. 이곳에 현수막을 건 사람은 심리상담사 김형미 씨.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추모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과 그림을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세월호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헛되지 않았구나. 김 씨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도 160곳이 넘는 동네 상점에 나눠줬습니다. 리본을 받은 상점 주인들은 다시 손님에게 전하며 그날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애들이 먼저 이거 뭐예요 물어봐가지고 이거 세월호 참사 아냐고 물어보니까 안다고 해가지고 키링 옆에 같이 달아주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바쁘게 살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그때 잠깐 느끼고 이제 잊어버리고 하는데 이걸 함으로써 또 그때를 떠올리면서 또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는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분향소에는 그리움을 담아 하늘로 보내는 추모객들의 편지가 전시됐고 청소년 체험 부스에서도 노란색을 테마로 한 여러 활동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기억하기로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바라건대 국가는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이후 11번째 4월, 올해도 이곳에는 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며 남겨진 과제를 되새기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장우리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어느 순간부터 안전주간을 운영한다며 공문만 내려보내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참사인데도 공문 한 장으로 교육의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생명 안전권을 담은 개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이륙하려던 항공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있었죠. 이 여성 승객은 한 차례 더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사고 후에 여성을 붙잡은 것도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승무원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문이 열린 채 비상탈출용 슬라이더가 내려온 항공기. 항공기 안에는 승무원들이 비상문 쪽에 모여 있고 잠시 후 한 명이 끌려나갑니다.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갑자기 비상문을 연 승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을 연 승객은 비상문 근처가 아닌 9번째 줄 복도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동 중이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7m 가까이를 이동했고 왼쪽 출입문을 먼저 열려고 했습니다. 이후 승무원 제지를 받자 다시 반대편 비상문을 열었고 밖으로 나가려던 여성을 막은 건 다른 승객이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벨트를 풀고 그 범인을 제지했습니다. 이동 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낌새가 있었고 1차 시도까지 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겁니다. 갑자기 승무원 한 3-4분이 맨 앞쪽으로 우르르 가셨고 그 과정에서 막지 못했다는 게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들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비상문 앞에는 승무원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들이 적절하게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문 사고 이후 빠른 대응을 위해 승무원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승무원 정기 보안 교육에 승객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절차를 포함시킨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여객기 승무원들이 보안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와
승객 저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승무원 인원 규정만 있고 비상문 관리 등을 위한 배치 기준이 없다며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육 또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행 중에 승객이 출입문을 개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비상문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고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 강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분산 에너지 특구 선정이 다음 달 예정된 가운데 전국 11개 광역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출력 제한 해결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3가지 핵심 사업을 담은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내 발전 설비 규모는 2,300메가와트. 이 가운데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59%로 가장 많고 LNG 발전소 21%, 해저 연계선 17% 순입니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년째 20%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8년 만에 60배 넘게 급증한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때문입니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제주도가 도전장을 내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산 특화 지역이 지정이 되면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내에서 기업들이 신산업을 창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더 확대가 되고 에너지가 자립이 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위해 제주도가 제시한 핵심 사업은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중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내 곳곳에 분산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모두 60메가와트 규모를 설치해 지역별로 전기 수급을 조절하고 출력 제한을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거래. 전기가 남아 돌아 가격이 쌀 때 충전했다가 전기가 모자라 비쌀 때 전기를 판매하는 V2G 기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고 동시에 출력 제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V2G 서비스를 통해 전력이 남을 때는 전기차에 저렴하게 충전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전기차 내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출력 제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전기 수요를 창출하는 수요 혁신 사업. 전기가 남아돌 때 발전기를 멈추는 대신 그린 수소를 생산하거나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 히트펌프를 설치해 난방용 열 에너지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3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에 가상발전소 VPP 사업자가 참여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구에 선정되면 2032년까지 민간 투자 2,900억 원을 유치해 3,2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다음 달 최종 선정될 전망입니다. 전국 11개 광역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가 최종 선정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전체 전력 사용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전국 최초로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도내 전력 수요보다 많은 전기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했다며 일시적 RE100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도내 소비량을 초과한 잉여 전력은 제1, 제3 해저 연계선을 통해 육지부로 보냈습니다. 제주도는 당시 LNG 발전소가 가동했지만 도내 전력 수요보다 많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며 RE100을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상어들이 최근 자주 출몰하고 있는데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마주치는 일이 드물지만 혹시라도 상어를 보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가 302cm에 달하는 청상알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울진군 앞 북위 36.6도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힌 상어는 모두 44마리, 시기별로는 7월에 16마리가 잡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다음으로 6월 5마리, 8월 4마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추세는 2023년도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잡힌 15마리 가운데 13마리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잡힌 겁니다. 이런 여름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상어는 청상아리와 청새리 그리고 백상아리입니다. 주로 따뜻한 물에 서식하고 성격이 난폭한 상어들입니다. 매년 80곳 안팎의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어가 수심 얕은 곳까지 오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올해도 해수욕장에 안전 그물을 설치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로 한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모두 15곳에서 올해는 그보다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 그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상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상어와 마주치면 공격 본능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처 때문에 피가 날 경우는 해수욕을 피하고 상어 주변에서 물에서 첨벙거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상어를 가까이 마주한 최악의 상황에서는 눈이나 주둥이를 소지품으로 힘껏 찔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강한 봄바람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과 중산간, 추자도와 산지에는 이틀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바람이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가끔 끼겠는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현재 산간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올라서 오늘도 5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 17도, 남부 지역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북부 지역 2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높겠습니다. 동부 지역 21도, 남부 지역 19도, 산지 성판악 2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고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녀 구조단 발단식이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열렸습니다. 해녀 구조단에는 제주시 지역 어촌계 56곳 중 하도와 고산, 비양도 등 14개 어촌계 해녀 176명이 참여했고 실종자 발생 등 유사시에 해경파출소장에 연락해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발단식에는 민간인 749명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 임원 위촉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양영식 도의원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도농교류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내 민박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맞게 된다며 제주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인이나 단체, 농어촌 민박을 허용할 경우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가 강화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정이 행사 운영비에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남근 도의원은 제주도가 편성한 행사 운영비가 297억 원으로 3년 전보다 48%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1시간 반짜리 행사에 5,5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정이 추구하는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행사였다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